문부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요통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근골격계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고 인생 살면서 아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허리가 다 아파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도 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흔한 연령은 60세 이하입니다. 60세 이하는 디스크가 아직은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60세가 넘어가면 디스크 안에 있는 물기가 쫙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디스크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흔합니다. 60세 이하가 되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디스크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 있죠. 제가 외래에서 굉장히 흔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허리가 아픈데 이거 디스크 때문인가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이제 전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개인 병원 뭐 최소한 서너 군데를 돌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수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이제 MRI랑 환자의 증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가 다행히 없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0세 이하인 사람들에서 허리가 아픈 이유,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 허리가 아픈 이유죠. 또 근육, 인대, 힘줄, 뭐 관절 주머니, 뼈, 척수신경, 신경에 가 있는 구조물들은 다 허리가 아픈 이유가 됩니다. 이제 어느 구조물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흔히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디스크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스크 외에 이제 인대, 힘줄, 근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MRI 찍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MRI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아닙니다. MRI에서 디스크는 잘 보이는데 근육, 인대, 힘줄 손상 같은 건 잘 안 보입니다. 결국 MRI에서 디스크 손상은 잘 보이지만 다른 구조물들의 이상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뒤 일주일간 꼼짝 못하다가 서서히 통증이 줄면서 일상생활한다. 허리 삐끗하면 무슨 생각해요? 디스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이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없어요. 디스크 때문인지 인대, 근육, 힘줄인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시간 지나서 나으면 이게 그냥 뭔지 모르고 낫는 거죠. 예를 들어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럼 피부가 상처가 처음엔 진물이 나고 하지만 한 1년 지나면 낫잖아요. 똑같습니다.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디스크,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다치게 됩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다가 그냥 아물면 낫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허리가 삐끗해서 아프더니 점점 엉덩이, 허벅지를 거쳐서 종아리까지 당긴다. 허리가 아픈 거 더하기 이제 다리까지 당기는 거죠. 일어서면 심해지고 누우면 덜하다. 뭐가 문제일까요? 요거는 좀 쉽습니다. 이거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디스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신경이 눌리게 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 것만도 불편한데 더하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보다도 더 잘 안 낫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가 구부릴 때 아프다. 허리가 펼 때 아프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다.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자가 말씀하시는 증상만 가지고는 어느 부위인지, 이게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인지 뭔지 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허리가 삐끗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MRI에서 디스크 파열이 심하다고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자.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수술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다고 하면 좀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디스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 디스크가 다 아플까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아픈 이유가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연구인데 증상이 없는 사람 100명을
MRI 찍었어요. 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 100명을 MRI 찍었더니 그 중에 디스크가 이상이 있는 사람,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사람이 무려 60%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증상 디스크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다음에 우연히 발견된 디스크, 뭐 무증상 디스크, 증상이 없는 디스크는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디스크인지 아닌 디스크인지를 잘 감별해야 됩니다. 무증상 디스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스크,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가 이게 문제가 된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계속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면 클수록 잘 흡수가 되는데 이건 제 환자분인데 34세 여자분인데 2018년 9월에 디스크, 허리가 아파 MRI 찍으셨겠죠?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디스크가 흡수가 됐어요. 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던 없던 튀어나온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심지어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 약 먹고 주사 맞고 시술하면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다리 저림이 있다 하더라도 뭐 허리 아픈 건 물론이고 허리 아픈 거와 다리 저림이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 약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그 허리가 아픈 게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디스크는 좋아집니다. 이제 허리가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피부가 찢어지면 상처가 생겨도 시간 지나면 대부분 낫잖아요. 잘 놔두면 계속 문지르거나 뭐 여기를 쓰거나 해서 상처가 덧나지만 않으면 피부 상처 났습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얌전하게 두면 대부분의 요통도 낫습니다. 디스크 손상 낫습니다. 인대, 근육, 뭐 힘줄의 손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대부분 낫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손상의 재발입니다. 상처랑 똑같아요. 여기가 칼로 뱉는데 자꾸 여기를 또 칼로 벤다고 하면 상처가 덧나서 보기도 싫어지고 여긴 기능을 잘 못하겠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디스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디스크 한 번 아플 수 있는데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아플 수 있죠. 뭐 5년에 한 번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아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허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뭔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손상이 있는 겁니다. 손상의 재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손상이 재발하게 되면 아예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무릎에 관절염 생기듯이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걸 허리에 척추증이라고 하거든요. 허리에 척추증이 생기면 별다른 걸 안 해도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손상의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요통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상처가 잘 아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자세.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하면 허리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허리가 뻣뻣한 걸 줄여줍니다. 이런 좋은 자세,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스크 튀어나온 경우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로 좋아지니까. 하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뚜렷한 진행성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감각이 뭐 좀 떨어지고 매가 좀 저려요. 그런 경우 괜찮은데 힘이 뚝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걸을 때 발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 발가락이 안 올라가는 경우, 이게 또 진행성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아주 빠르게 한 일주일 내에 꼭 수술하셔야 되고요.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오게 되면 대소변, 특히 소변의 이상, 소변 보는 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 며칠 내에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경우, 통증이 뭐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으면 꼼짝 못 하겠죠. 그럼 근육이 빠지게 되고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못 견디는 통증, 우리가 증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참을 수 없는 통증인 경우.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무증상 디스크 굉장히 흔하다. 증상이 없는 사람 MRI 찍으면 절반 이상에서 무증상 디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MRI에서 디스크가 보이는 것을 모두 겁내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대부분의 요통은, 젊은 사람의 요통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된다. 저절로 낫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꾸 재발하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조심해야 된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힘 떨어지는 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통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